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은빛 사연과 함께 재밌는 사연으로 떠나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김철환은 28해를 꽉 채워 살았습니다. 그의 손은 평생 굳은 살을 달고 살았고 얼굴은 늘 흙먼지 투성이었죠. 새벽 일찍 눈을 떠 해가 질 때까지 막노동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에도 칼바람이 살을 애는 겨울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도 기댈 가족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2천만 원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죠. 그 돈이 있으면 전세금의 일부를 마련할 수 있고 작은 기술이라도 배워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악착같이 일하고 아끼며 모은 그의 통장 잔고 2천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청춘과 땀방울,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전부였으니까요. 철환은 그 돈을 볼 때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이 고된 삶에도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김철환의 유일한 친구이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인 박준호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죠. 철환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 큰일 났어. 사채 빚이 감당이 안 돼서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다. 철환은 친구의 비통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철환에게도 친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인 철환에게 박 씨는 늘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주었던 유일한 어른이었죠. 홀로 남겨진 철환에게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분이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철환은 세상이 마냥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철환은 준호의 말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준호의 집은 이미 붉은 글씨로 뒤덮여 있었고 악랄한 사채업자들이 남긴 협박성 전단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집안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준호의 아버지는 핏기 없는 얼굴로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초점 없는 눈빛과 한숨 섞인 기침소리는 그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손에 든 독촉장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 버린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철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박 씨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저분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철환은 주머니 속에 든 통장 사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천만 원. 그의 전 재산. 그 돈을 건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이제는 삶의 모든 의지를 잃어버린 듯한 친구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간절함과 고통이 철환의 발목을 붙잡았죠. 깊은 고민 끝에 철환은 조용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 재산 2천만 원을 친구 아버지의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아쉬움보다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한 결정이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스쳤습니다. 철환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환은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텅 빈 통장이 쥐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철화는 박 씨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사채업자들에게서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박 씨는 철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환아, 내가 너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큰 은혜를 입었구나. 너의 미래를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환은 그런 박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편해지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이름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2천만 원 김철환의 전 재산은 그렇게 친구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끈질기게 협박했지만 철환이 직접 찾아가 남은 돈을 모두 건네고 합의서를 받아냈죠. 철환의 희생으로 준호의 아버지는 지긋지긋한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철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환아, 내가 너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큰 은혜를 입었구나. 너의 미래를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죠. 철환은 그런 박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버님이 편해지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 날 김철환은 묵묵히 입영열차에 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전 재산을 털어 친구 아버지를 도왔고 그의 미래를 위한 계획은 잠시 보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으니까요. 군에 입대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어쩌면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병소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눈물 섞인 배웅으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의 신병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입대했지만 철환은 홀로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훈련소로 향하는 줄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죠. 그는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조금은 지쳐 보이는 얼굴로 신병교육대 연병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신병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서 있었죠. 군기가 바짝 들어간 조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본적인 입소 절차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신병들은 앞으로 시작될 훈련소 생활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환 역시 남들과 다르지 않게 그저 평범하게 군 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2년의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영웅의 조용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훈련소 막사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긴장감에 신병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죠. 철환 역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재산을 내어주던 순간 친구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낯선 곳까지.
그는 문득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하는 군 생활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작은 자부심 같은 것이었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된 훈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막사 안에서 철화는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철환의 작은 희망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의 조용한 입대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기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다음 날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김철환이 입대한 다음 날 훈련소 연병장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병들의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우렁찬 구령 소리가 메아리치고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가운데 신병들은 기초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죠. 철환 역시 동기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조교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고단했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평범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부터 귓전을 때리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차 커지고 가까워졌죠. 모든 신병들과 조교들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늘에는 검은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 정체는 다름 아닌 군용 헬기였습니다. 헬기는 훈련소 연병장 한가운데를 향해 선회하더니 곧이어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훈련은 중단되었고 연병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신병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헬기를 바라봤고 조교들과 장교들 역시 영문을 모른 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훈련소에 헬기가 불시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헬기의 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별 3개, 즉 삼성 장군 중장을 상징하는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부대를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 군단장이었습니다. 군단장은 위험 있는 표정으로 헬기에서 내려 곧장 신병들이 서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서실장과 몇몇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죠. 군단장의 등장은 연병장의 모든 이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소장이 다급히 달려와 거수 경례를 올리며 영문을 묻는 듯 했지만 군단장은 훈련소장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신병들 앞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수많은 신병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를 간절함이 담겨 있는 듯 했죠. 신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저 군단장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단장의 발걸음이 한 신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신병을 지목하며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김철환인가? 그 질문에 모든 신병들의 시선이 김철환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철환 역시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똑바로 군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평범했던 군 생활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거대한 서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병장에 울려 퍼진 군단장의 질문은 김철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군단장의 눈빛 속에는 철안을 향한 알 수 없는 관심과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군단장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철환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김철환 이병 맞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군단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군단장은 신병들 앞에서 김철환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훈련소장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죠. 김철환 이병의 훈련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특별 관리를 할 것. 그리고 앞으로 김이병에 대한 모든 사항은 나에게 직접 보고하라. 군단장의 지시에 훈련소장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즉시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하고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군단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인 후 헬기에 다시 올랐고 헬기는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연병장에 남겨진 신병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죠. 군단장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특별 지시는 훈련소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신병들은 김철환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야, 김철환제 대체 누구야? 군단장이 직접 찾아올 정도면 보통이 아닌데? 혹시 재벌 아들 아냐? 아니면 국회의원 아들이거나?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김철환은 그저 묵묵히 훈련에 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 생활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빡빡한 훈련 강도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조교들은 그에게 굳이 힘든 훈련을 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불편함이라도 없는지 수시로 물어봤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용히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이를 보며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철환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묵묵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 김철환은 다른 신병들보다 훨씬 빨리 군단장 직속 비서실로 전출 가게 됩니다. 이곳은 군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핵심 부서였죠. 일반 병사들에게는 꿈도 꾸기 어려운 보직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의 그의 업무는 주로 자료 정리와 문서 전달, 그리고 간혹 군단장 관저의 잡무를 돕는 정도였습니다. 힘든 막노동으로 다져진 그의 체력과 성실함은 이곳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시키지 않은 일까지 꼼꼼하게 처리했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군단장은 바쁜 와중에도 종종 철환을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철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막노동을 하며 겪었던 고충들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죠. 철환은 군단장의 따뜻한 관심에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군단장은 철환의 성실함과 순수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군단장은 철환에게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항상 알 수 없는 온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환은 왜 군단장이 자신에게 이토록 특별한 배려를 베푸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군 생활에 임했습니다. 그는 군단장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한 정을 다시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보살핌은 철환의 군 생활을 넘어 그의 삶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친 바다를 헤치다 만난 등대처럼 군단장의 존재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군단장의 배려 덕분에 김철환의 군 생활은 누구보다 편안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특별한 인연의 비밀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철환의 군 생활은 군단장의 특별한 보호 아래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비서실에서 군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며 군의 최고 위층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죠. 군단장은 철환에게 단순한 상사를 넘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철환은 점차 군단장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군단장님은 나에게 이토록 잘해주시는 걸까? 그는 군단장이 자신을 위해 베푸는 모든 배려와 관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진 운명의 실타래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철환은 군단장 서재를 정리하던 중 낡고 오래된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먼지를 털어내자 빛바랜 표지가 드러났습니다. 앨범 속에는 군단장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는 호기심에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문득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단장의 젊은 시절 옆에는 바로 친구 박준호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활짝 웃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우정과 굳건한 동지애가 묻어 있었습니다. 철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살펴보았고 거기에는 펜으로 쓴 듯한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육군 맹호부대 특수전 훈련. 최고의 부사관 박동진과 함께. 박동진, 그것은 바로 친구 아버지의 이름이었죠. 철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사채를 갚아준 친구의 아버지가 바로 군단장의 오랜 전우이자 그가 아끼던 부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군단장이 자신에게 베푼 모든 은혜가 사실은 친구 아버지에 대한 오랜 마음의 빚과 깊은 고마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철환은 앨범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거대한 인연의 고리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철환은 잠 못 이루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군단장에게 이 사실을 직접 말해야 할지 아니면 묵묵히 모른 척하며 군 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군단장이 자신에게 베푼 진심 어린 배려와 관심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이상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환은 용기를 내어 군단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앨범을 내밀며 박동진이 자신의 친구 아버지임을 밝혔습니다. 군단장은 철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군단장은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숨겨진 인연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김철환의 고백에 군단장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철환에게 자신의 서재로 따라오라고 했죠. 서재에 앉은 군단장은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박동진 상사는 내가 소위 시절부터 함께했던 최고의 부사관이었네. 그는 뛰어난 능력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투철한 군인 정신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어. 군단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득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했죠.
군단장은 앨범을 펼쳐 보이며 과거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십 년 전 내가 대대장 시절이었네. 당시 우리 부대는 북한군 특수부대의 침투로 인해 큰 위기에 처했었지. 나는 매복 작전 중 큰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 의료 지원도 끊기고 모두가 나를 포기하려 할 때 박동진 상사가 목숨을 걸고 나를 업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네. 그 덕분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지. 그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군인으로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존재였어. 군단장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얼굴에는 박동진 상사에 대한 깊은 감사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박함과 박 상사에 대한 고마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군단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녁 후 박 상사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네. 그를 돕고 싶었지만 나는 현역 군인의 신분이었고 혹여라도 그의 어려움이 나의 지위 때문에 외부에 알려질까봐 선뜻 나서지 못했어. 그러던 중 자네가 박 상사의 아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내어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나는 자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이 감동했네.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고 용기 있는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에 말이야. 철화는 군단장의 이야기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선행이 군단장의 오랜 마음의 빛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군단장은 철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통해 박 상사에게 진 빚을 갚고 싶었네. 또한 자네와 같은 젊은이의 선행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군단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철환의 군 생활을 편하게 돌본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은혜 갚음을 넘어 선행이 보상받는 세상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자신의 신념을 담은 행동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철환을 통해 더 큰 의미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철환은 그제야 군단장의 모든 배려와 관심이 진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아로 자라며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이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의 대가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군단장은 철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갚았네. 이제 남은 군 생활 동안 자네의 꿈을 찾고 더 큰 사람이 될 준비를 하게. 철환은 군단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도움을 받은 것을 넘어 군단장의 깊은 신념과 따뜻한 인간미를 통해 인생의 큰 가르침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듯 했죠. 그는 이제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군단장으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은 김철환은 남은 군 생활 동안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군단장의 특별한 배려 속에서 단순한 병사 이상의 것을 배웠죠. 군단장은 철환에게 군대의 리더십, 조직 운영,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철환은 군단장의 서재에서 수많은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혔고 군단장의 지시로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행정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뛰어난 학습 능력은 군단장을 흐뭇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막노동으로 미래를 꿈꾸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군단장의 그림자 아래 그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불안함 대신 확신으로 가득 찼죠. 군단장은 철환에게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네. 그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 걸세. 군단장의 말에 철아는 자신의 재능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단장의 도움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전문 지식을 쌓았고 전역 후에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선행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철아는 전역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2년의 군 생활은 그에게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전역을 며칠 앞둔 날 군단장은 철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군단장은 철안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함께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 안에는 군단장의 개인적인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의 꿈을 응원하겠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게. 그리고 박동진 상사에게도 안부 전해주게. 군단장의 따뜻한 말에 철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군단장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받은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꼭 안부 전하겠습니다. 군단장은 철안의 어깨를 굳건히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젊은 날의 박동진 상사, 그리고 그가 구원한 김철안의 미래가 함께 보이는 듯 했습니다. 철안은 군단장의 따뜻한 마음과 지지로 인해 한층 더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이 베푼 선행이 어떻게 기적이 되어 돌아왔는지를 몸소 경험하며 희망을 가득 품게 되었죠. 이제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과 함께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었죠. 김철아는 전역 후 군단장이 건넨 편지를 들고 박동진, 즉 친구 준호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철안이 자신을 찾아오자 반갑게 맞이했지만 여전히 철안에게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철안은 군단장과의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군단장이 박동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철안에게 베푼 모든 은혜가 사실은 박동진에 대한 오랜 고마움 때문이었다는 사실까지요. 박동진은 철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니 철안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이 사실을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맙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과 회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안과 박동진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된 인연의 끈이 다시금 굳건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이후 김철아는 군단장의 도움으로 군단장이 설립한 사회복지재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경험과 군단장에게 배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특히 그는 소년소녀 가장과 홀몸 노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죠. 그는 자신이 고아로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진심과 성실함은 재단 내부에서도 인정받았고 그의 프로그램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철아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며 더욱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철환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으로 번 전 재산을 친구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내어준 청년, 그리고 그에게 기적 같은 보상이 돌아온 감동적인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의 미담을 연일 보도했고, 그의 이야기는 선행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사회에 퍼뜨렸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김철환처럼 살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이름 없는 영웅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철환은 더 이상 이름 없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선행이 가져온 기적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군단장은 은퇴 후에도 김철환을 따뜻하게 지켜보며 그의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죠.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작은 온정은 그렇게 거대한 선행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철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며 은혜를 베풀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멈추지 않는 선행과 보상,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